스피킹에 진심인 제가 영어 스피킹에 좋다는 책 정말 많이 사서 공부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모두 다 스피킹에 도움이 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말하기에 효과 본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포맷이 스피킹에 도움이 됐고 또 어떤 포맷은 그렇지 않았는지 그 책의 유형별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추천하는 책들의 유형을 보는 기준 딱 하나였어요. 공부를 한 게 내 입에서 정말 나오느냐, 연습을 통해서 내 입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 그 구조에 전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스피킹 매트릭스라는 책입니다. 이게 1분 말하기, 2분 말하기, 3분 말하기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일단 2분 말하기를 택했어요. 이 책을 고를 당시에 내 영어가 너무 짧다 이거에 좀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끊기지 않고 좀 길게 말하지? 외국인 앞에서 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었을 때 서점에서 딱 꽂혀서 산 책인데 결과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 일상에서 흔한 공통의 주제들로 2분 정도 말할 수 있게 구성을 해두어서 뭔가 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말할 수 있는 연습이 되는 책이에요. 자기소개나 영어 일기 이렇게 뭔가 나에 대해서 말로 풀어야 될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영어를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한국말로도 2분 정도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좀 길러주고 그걸 영어로 알려주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공부도 되는 일석이조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그리고 좋았던 점이 아웃풋 별첨이 돼 있어요. 이게 책이 2개로 분권을 해서 제가 스프링 처를 했는데 이 인풋 책에는 주제별로 있을 법한 일들 혹은 뭐 가상의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관련 단어들, 표현들을 학습하는 책이라면 아웃풋 이 책은 복습하는 책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인풋 데이에 11일차와 31일차가 섞여 있는 이렇게 돼 있어서 자동으로 유사한 주제들을 묶어가지고 너 이거 인풋 책에서 배웠잖아. 그거 2개 섞어가지고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만들어준 구성이거든요. 이 아웃풋 책은 이 인풋 책을 전체 다 회독을 끝난 다음에 해야겠죠. 그냥 다시 이 책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으려면 뭔가 막막한데 뭔가 나를 테스트해본다는 기분으로 말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아웃풋을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글로 요 정도 말하면 이게 1분이야. 요 정도 말하면 2분 정도 돼. 이걸 보면서 머릿속으로 또는 입으로 영작을 하는 거죠. 바로 옆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때 정말 영작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영작과 입영작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책이 잘 시중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이 시리즈를 강추드립니다. 내가 영어를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한글로도 이분을 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스토리를 좀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영어의 한 10분의 기적이라는 책인데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하면이라는 거에 조금 한 대 맞은 것 같아서 구매했던 책인데 22년도 10월부터 23년도까지 1회독을 했다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 책은 그냥 뭐 영어 회화 표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구동사 책이에요. 아는 단어로 말하기라는 게 결국에는 그 왜 쉬운 동사들 있잖아요. 기본 동사들로 말을 하는 것. 원어민들은 이 쉬운 단어들로 구동사로 말한다라는 개념을 그때 좀 많이 배웠던 책이에요. 구동사를 생각하면 당연히 전치사에 대한 좀 그 압박이 오잖아요. 전치사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웠을 때 이 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뭐 기본 동사들로 전치사가 붙었을 때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사에 전치사가 붙었을 때 느낌이 변화하는 거를 정말 이미지적으로 동사를 받아들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정립한 구동사 개념이 이후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 간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전치사의 이미지를 좀 설명해주는 책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추가된 사파들에 이렇게 방향성 같은 이미지를 넣어줬어요. 그게 기본을 좀 다지는데 정말 좋았던 책입니다. 여기 이렇게 또 짧게나마 이 영작 섹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표현을 한번 써보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하루에 이 유닛 구동사만큼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게 좀 구성을 해놔서 이런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요약하면 쉬워 보이지만 내가 정말 쓸 수 없었던 이 구동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책은 EEA라는 책으로 좀 국내에 잘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책의 특별한 점은 다 영어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제목처럼 매일 일상에 있는 영어들을 이미지로 표현한 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뭐 버스 타고 밥 해 먹고 이런 내 일상들 있잖아요. 이거를 동작별로 다 영어로 묘사로 해놓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왜 샀었냐면 코로나였을 때로 기억하는데 집에 있으면서 내 삶을 이제 영어로 묘사해 보려고 하는데 진짜 쉬운 것조차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고 이럴 때 좋은 책이 뭐지라고 검색했을 때 추천이 많이 됐던 책이에요.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표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이 컵을 드는 행위 자체도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이 부족했다는 점, 그런 걸 좀 많이 일깨워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이 내가 실제로 다시 그 행동을 할 때 기억이 잘 됩니다. 이렇게 자러 갈 때 하는 동작들 있잖아요. 그냥 커야 되고 침대로 가서 이불을 들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작은 단위의 행동들까지도 좀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정말 혼잣말 연습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잣말이나 일기 같은 거 쓸 때 내가 뭘 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 상황을 묘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 묘사가 안 되니까 자꾸 문장 시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국 내 동작을, 기본 동작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걸 구성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구나 깨닫게 됐고,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좀 잘 외우자라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거 낭독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쉽다면 쉽다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쉬운 단어도 말 못한다고 해서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던 또 그런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그리고 좋아했던 이유가 이런 식으로 완전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한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렇게 영어를 배우겠구나, 애기들이. 그래서 마치 내가 외국 애기가 된 것처럼, 영어 쓰는 원어민 애기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들을 이렇게 이미지로 배우다 보면 이게 나한테 정말 잘 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내 행동을 좀 영어로 말하거나 혼잣말, 영어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싶은 분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책의 포맷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완전 영어로 한글 없이 이미지로 동작을 표현해주는 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동작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내가 원어민 아기가 된 것처럼 그 동작 자체를 영어로 받아들이고 영어로 입력을 해서 꺼낼 때도 영어로, 이 동작 베이스로 꺼낼 때도 영어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포맷으로 된 책을 사셔서 공부를 하시면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책 유형들을 봤으니까 비추천 책 유형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유행했었는데 아시는 분 있을까요? 행동 표현 사전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EEA랑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그 동작들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요거의 단점은 그 주제들의 구분이 되게 분절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머리, 얼굴, 그러니까 머리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대한 표현들을 다 모아놨어요. 뭐 하려고 앉았는데, 자, 오늘은 머리에 대한 유닛이네, 머리 공부를 해보자 하고 머리 표현들을 달달달 외우려고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 표현을 이렇게 달달 모아서 무슨 데다 쓸까? 머리에 대한 표현이 모여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이 동작을 말할 수 있게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다, wash one's hair, have a shampoo, 그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거를 나 오늘 머리를 감았어, 나 머리 감아야 돼 라는 문장 속에 넣기에는 이게 좀 그런 예문이나 그렇게 구성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사전이다, 이거는 이 책은 사전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오늘 영어로 일기를 쓴다거나 내 일상을 영어로 표현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어떤 머리카락에 관련된 얘기였다. 그러면은 여기 책을 펴서 머리 페이지를 펴서 내가 궁금했던 표현 여기 있나? 라고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책상에 앉아서 자, 오늘은 머리 유닛, 내일은 이마와 눈썹 유닛 이렇게 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이게 사실 의미가 있나라는 좀 의문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이 너무 안 됐고 그냥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는 거고, 가장 중요한, 제가 요즘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EEA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이 동작을 설명하더라도 이제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침대로 가는 맥락, 나 잘 거니까 이제 하는 행동들, 이게 표현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내 일상에서 정말 비슷하게 여러 개를 연달아서 쓸 수 있는 이 맥락이 생기는데, 이 표현 사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맥락이 없는 거죠. 그냥 이건 어떻게 말하는 거야? 라고 좀 표현집 개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몇 번 보다가 이거는 그냥 궁금한 거 생길 때 보는 사전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심지어 들춰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 그리고 분량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책 사는 사람들 왠지 이런 거 보면 이거 다 공부하면 왠지 되게 큰 성장할 것 같고 이게 다 필요하니까 이만큼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래, 이렇게 두꺼울수록 왠지 정복 욕구가 생긴다는 그런 감정 혹시 아시는지,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좀 샀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표현지 사전처럼 갖고 있으면 내가 이런 거 다 흡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면 나에게 많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는 좀 다른 책들에 비해 효과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EEA가 그런 점에서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요즘은 이렇게 책으로 안 봐도 뭐 만약에 내가 머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GPT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GPT가 뭐 예문도 알려주고 어떻게 쓰면 더 자연스러운지까지 알려주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런 행동 표현을 많이 알아야 내 행동을 영어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호기심에 이런 책을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저는 강력히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스피킹에 도움이 되는 유형, 아닌 유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하면 결국 키워드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 나에 대해서 뭔가 말거리를 찾아주는 책, 그 표현을 좀 쉽게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책, 내 행동을 묘사할 수 있게 해주는 책. 아주 개인적인 추천, 비추천이지만 그래도 영어 공부를 오래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보다 많은 책들을 제가 또 많이 봐봤거든요. 이 책들은 그대로 사셔도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일상과 내 삶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혹은 아예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무슨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에게 영어 기본서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된 후에 실질적인 회화 연습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도 추천드립니다.